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좌민기 대표입니다. 네, 제 성을 보시면은 좌씨가 있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빠르게 얘기 드리고 갈게요. 한 1600명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성씨는 아니고 만들어진 성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때 성씨가 생겼고 가끔 죄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네, 죄보다는 좌가 조금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선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영광스럽고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항에 남아서 시작한 지가 7년 차 되던 해 올해인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특히 저희 회사에 있어서 큰 변곡점을 만들어 주셨던 계기가 기쁨의 재단, 기쁨의 교회와 한동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자민기 대표이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알려지는 게 대기업 전문 컨설팅 혹은 대기업과 함께하는 기획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 하나손해보험, 삼성카드, 그리고 현대제철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포항 그리고 경북 내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잘 할 수 있을까를 기획했었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대구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다면 엑셀러레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육성하고 어떻게 하면은 키워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 있으면 퍼실리테이터랑 그리고 컨설턴트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과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도 나오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과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특강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빛축제도 제가 축제기획자로 2018년, 19년 했었고요. 그리고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제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은 사회에서 충분히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얘기하시는 생활선교사라고도 얘기하시고요. 우리 한동대학교 총장께서는 특공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거를 바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가정방문을 잠깐 했어요. 가정방문을 했었던 이유가 저희가 교육센터를 또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학생이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새벽에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쯤 가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새벽 6시에 가능하다. 그래서 갔더니 그 집에 좀 쾌쾌한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변기가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변기를 제가 오늘 뚫고 왔어요. 제가 변기를 뚫는데 이 뚫어뻥이라 하죠. 그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뚫어뻥이에요. 이게 펌프질한 뚫어뻥이 아니고 그냥 누르는 뚫어뻥이어서 그 뚫어뻥은 쓸 수가 없어서 뚫어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마트에 가도 안 파는데 이게 생각하다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솔 같은 거에다가 그 비닐봉지 큰 걸 감싸서 구멍을 해서 이걸 30분만 하면 그냥 뚫린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물기를 내리고 했더니 바로 뚫렸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진정한 문명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친구는 게임 중독에 유튜브도 할 줄 아는데 그걸 몰라요. 검색해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이런 걸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희가 생각했었던 게 이런 게 교육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만났었던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나비, 기차 이런 단순히 쉬운 받아쓰기를 전교생에서 유일하게 다 틀렸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다 틀렸는지 한번 봤더니 부모님 집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는 외지에서 일을 하시고 새벽부터 걸어갔어야 됐었고요. 아버님은 먼 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한글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사회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빵점만 맞았다가 중요한 거지 이 친구가 어떤 사정인지 어떤 형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늘 빵점 맞으니까 그 시간이 죽도록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빵점만 받고 그 다음날 시험에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받을 그때 똑같이 받아쓰기를 하는 그 나머지 반에 선생님이 선물 하나를 줍니다.
나머지 반은 이 친구밖에 없어요. 왜냐면 빵점 받아서 3시간 이상 나머지를 해야 되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선생님이 크레파스랑 동화책을 선물합니다. 민기야, 너는 동화책을 좋아하니까 이걸 읽자. 읽기만 하고 이 시간 그렇게 보내자. 그리고 그 뒤로 그 선생님과 함께 이 학생은 동화책을 읽고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였는데 2학년이 됐습니다. 받았기 몇 점 받았을까요? 이렇게 다 100점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기차 나비를 쓸 수 있게 됐는데 2학년 올라갔더니 문장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빵점이에요. 이게 조사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린다는 이 받아쓰기 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분 점수를 줘야 되는데 3학년이 올라갔어요. 몇 점 받았을까요? 50점 누구예요? 아주 아름다운 빵점입니다. 3학년 올라갔더니 복합 문장을 쓰는 겁니다. 4학년이 됐습니다. 빵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빵점 안 맞았어요. 너무 4학년까지 빵점 맞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4학년 때부터 받아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가 없이, 그런데 제가 받아쓰기가 빵점을 안 받았던 그때에 공부를 조금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저는 한글을 못 배웠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5살짜리 어린아이는 죽음을 스스로 슈이사이드라고 하죠. 자살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뿌듯하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릴 적에 5살 때, 왜 그때가 아니냐면 5살 때 집이 망해서 그 집이 그 시골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어머니가 큰 공장을 했었고, 다 IMF 그때 공장이 망하기 직전에 있었을 때 제 어린 나이에 해맑게 어머니가 막 아프면 햄버거를 사다 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햄버거니까. 햄버거 먹으면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도 어느 날 어머니가 누워서 아파하시고 계시길래 햄버거를 사서 들고 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어머니 울고 계시고 통화하는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이걸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엄마가 힘들어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통화를 하냐면, 너무 힘들다.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민기가 너무 어리니까 클 때까지 있어야겠다.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의 등에 얽혀서 새벽기도 다니고 이렇게 찌욱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제가 다 듣고 나서 내가 문을 열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다 울고 나서 진정될 때까지 1시간 정도를 제가 그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햄버거는 이제 뜨거워져 있고, 햄버거 다 씻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다 괜찮아진 거 같고 문을 활 열고 엄마 햄버거 먹어. 근데 무슨 햄버거야, 너가 많이 먹어 해서 제가 먹으면서 결심을 해서, 어떤 결심이냐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바로 천국 가고 엄마는 내가 없으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은 몰랐지만 머리는 비상했어요. 비상을 해서 죽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1차적으로 숨을 참아본다. 그래서 제가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 한여름에 온도가 40도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켰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천국이겠지 하고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그때 하필 잠깐 회사 때 있다가 들어와서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내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투게더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했던 게, 그때 물에 잠깐 들어가 봤다가 물만 먹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아주 위험하죠. 옥상에 올라가서 딱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민기야, 너가 여기서 떨어지면 반드시 널 살린다. 근데 자연의 법칙은 떨어지면 죽는 게 다양한 건데 내가 이걸 어기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린다. 그거 원하냐?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제 목숨을 통해서 엄마 아빠만 행복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이 망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목숨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그리고 구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엄청난 능력을 줄 알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대를 만들고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연대는 뭐냐면 저희 형이 제 교과서를 사주고 싶어서 훔치다가 걸린 걸 제 눈에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부터 걸어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품어주는데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경북에 전국 17등 했어요. 제가 엄청나죠. 그 한글을 몰랐던 제가. 근데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는데 그런 거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은 저희가 93년도에 뉴스에 베르무트 총리라고 해서 헬무트 총리라고 해가지고 독일과 서독과 동독을 통일시켰던 총리가 한국을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일법을 한국은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가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더니 통일법이 없어서 이 땅 문서가 네 거니 내 거니 싸우고 있고요. 교육이 어떠니 저쩌니 싸우고 있어서 미리 통일법을 만들어 놓으면 통일했을 때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보고 저는 제 꿈이 통일법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가 제 꿈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하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가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법학도 아주 공부를 잘 해서 교수님들이 민기 넣으면 사법고시 금방 통과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신기하게도 그 해년도 사법고시 통과한 선배가 복학을 해서 저한테 모든 걸 전수해 줬어요. 이거 누가 봐도 한동대학 사법고시 통과 다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하러 가요. 공부를 하러 가는데 문을 막 두들깁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법고시가 객관식이 8지선다예요. 5지선다가 아니고 8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에 0.12%로 들어가는데 시험만 치면 하위 30%가 되는 거예요. 1차원인데 왜 이러지? 두 번째 시험 왜 이러지? 세 번째 시험 왜 이러지? 네 번째 시험 4년째 알게 됐어요. 제가 난독증이 있었어요. 제가 난독증이 긴장이 되니까 글을 틀리지 않는 그 글을 내 뇌에서 마음대로 올바르게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긴장되니까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고쳐져요. 제가 이제까지 속도를 빨리 글을 읽는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문이 꽉 닫혔죠. 근데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안 되는 이유 알았고 나는 내려온다. 그리고 내 목표는 통일법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날 쓰시겠지. 그게 내가 사법고시가 아니고 로스쿨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로스쿨 가겠다. 어찌됐든 난 내려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문이 하나 열리더라고요. 왼쪽은 로스쿨이었고요. 오른쪽 문이 열렸던 게 뭐냐면 바로 기쁨의 재단에 있는 창포복지관 그리고 기쁨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에 세터민 친구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이제 졸업생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창업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 이용만 당할 것 같고 너무 정직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가 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뱀처럼 지혜롭게가 없어요. 너무 순결만 해요. 그래서 너무 투명해요.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상처만 받고 결국 쓰러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그럼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방법이 그럼 하나님 보내주시는 분들을 받겠습니다 해서 봤던 게 세타민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타민 친구는 가명이에요. 그 북한에서 이름이 년이었대요. 년, 놈. 이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짓는다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 어머니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 참 아련하다 해서 아자를 붙여서 뭐 아련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매우 잘했는데 이 세터민 친구가 학원을 갔더니 학원에 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학원비가 27만 원이었어요. 근데 22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학원비가 안 맞으면 학원 원장님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받았어요. 받아놓고 뭐라 하냐면 너는 공짜로 다니니까 친구 데리고 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상담도 안 해주고. 근데 상담을 안 해주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 데리고 와. 이 친구가 조울증이 생겼어요. 그러던 친구를 케어했었던 곳이 기쁨의 재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셨고 제가 케어를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얘기했던 터예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한 친구가 그 1대1 후원을 받아요. 1대1 후원을 받는데 그 후원을 받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밥에 스파게티를 해주겠다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좋은 마음이었을 거고 우스갯소리였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이 아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이 두 부부가 파스타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왜 저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애를 후원해? 후원할 맛이 안 나게. 근데 그 얘기를 하필 들어요. 그걸 대놓고 얘기할 사람들은 없었고 아마 우스갯소리로 했었을 거예요. 진담이 아닐 거예요. 그 후원을 꽤 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박차고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해맑게 웃으면서 먹었을까요? 해맑게 웃으면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복귀해서 체해서 엉엉 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 제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변경해줬을까요? 안 변경했을까요? 당연히 변경해줬어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다. 교육센터 차리자. 해서 그냥 교육센터 차리겠다 했어요. 우리가 교육센터를 차리겠다 하고 그냥 무작정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다 보내주세요. 제가 장학생으로 해서 키우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제 목표가 이거였어요. 이 모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 적어도 우리 책임져 주겠지. 이 모토. 월급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저희 직원들 중에 2명은 부부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답 없는 사이에 여기 온 거예요. 이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테니까 이거 해보자 해서 방부터 얻었어요. 월세 88만 원. 직원 월급 600만 원. 시작입니다. 석 달 동안 교육센터 학생들 대다수가 장학생들이에요. 장학생인지 아닌지 저만 알아요. 왜냐면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수익이 79만 원. 월급 어떻게 줬을까요? 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월급을 제가 줘야 되니까 보이는 곳곳마다 기획서 쓰는 거 돈 준다는 거 다 써봤어요. 쓰는 족족 상을 다 받았어요. 대기업이랑 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덕분에 삼성카드 하나 손해본 모든 게 저때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쓰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쓰면 다 떨어집니다. 제가 저때 썼었던 기획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합격시킨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전에 프레젠테이션하고 기업 미팅하고 오후에 가서 대표님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갔고 그걸로 월급을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돌리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 교육센터 운영했는데 운영 자금이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매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할 때 저랑 친한 변호사님이 저 대표 그거 6개월 동안 버티면 자기가 후원하겠다 하길래 아니요, 후원을 주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자립이 안 되면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자립될 때까지 해볼 겁니다. 했고 지금까지 후원자 딱 2명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 후원자 누구냐면 저희 졸업생 출신. 여기 교육센터 출신들이 취업을 해서 5만 원씩 마이크로 후원하고 있어요. 그 후원 2명이 생겼거든요. 제 목표는 이런 후원자 딱 200명만 모으면 이런 기관들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어디 갔냐면요.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이런 교육센터 하면서 아무도 안 가는 이 길은 그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너무 지쳐요. 우리 박진성 목사님이 잠깐 이전에 그 모임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너무 공감됐던 게요. 소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빠른 충전을 하느냐, 급속 충전해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 진행하면서 교육센터에 어떤 아이들이 왔냐면 동성애, 귀신 보는 애도 왔어요. 귀신 보는 애도. 근데 저희 교육센터 다니고 여러 가지 해결되니까 귀신이 안 보여요. 되게 신기하죠. 동성애 친구도 제가 동성애입니다라고 해서 상담소에 갔더니 그 상담소가 무시를 했대. 그거에 더 상처받아서 학교를 더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저희 와서 저한테 똑같이 했어요. 저 동성애입니다. 해서 그래? 그럼 남자친구 어떻게 만나? 손도 잡았니?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랑 제 아내
그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보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 교육센터에서 다녔던 친구들 중에 아까 그 새터민 친구, 그 친구는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일 마감이 돼서 12시 전화가 왔어요. 쓰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그냥 그 연락이 오면 제가 써주면 1시간이면 끝나요. 한 20분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무조건 그 친구 쓸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친구 할 수 있도록 새벽 6시까지 같이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궁금한 게 아직 수시기간이 아닌데 왜 쓰지? 탈북민 전역이라 좀 빨리 쓰나? 알고 봤더니 그냥 학교 마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있어서는 학교 마감인지 모르죠. 당연히 새터민에서 처음 입시니까요. 그 부모님, 그 아버님도 처음이니까 서로 닭다리 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했었던 학교가 고려대학교였거든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친구인데 저희 교육센터에서 교육해서 첫 명문대학교가 이 친구가 합격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이제부터 더 놀라운 게, 저희가 교육센터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고려대학교가 좋은 줄 알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한동대 출신이고 저도 한동대니까 한동대가 명문이라고 생각해서 올해에 한동대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족식 했다고 너무 감명받았다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꿈이 뭐냐면 자기도 자기 이런 것처럼 교육센터 운영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이런 가치고 프로젝트고 제가 생각하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 대기업 컨설팅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축제 기획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교육센터를 운영한다면 아 학원 이렇게 바로 와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겨요. 제가 대구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진학 전체 기획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별개로 더 소중한 건 이런 아이들 그리고 변기를 뚫는 이 행동들이 진짜 아이들의 인생을 바뀌어져 나가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던 곳 역시도 바로 기쁨의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었을 때 아까 우리 박수 쳐주셨잖아요. 4천만 원 생겼다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이 제시가 점점 들어와요. 이때 제가 코로나를 딱 만나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저희 회사의 대기업 프로젝트가 전부 다 하반기로 밀렸어요. 밀리면서 한 6개월 동안 뭐 할 게 없는데 뭘 하지? 근데 우리 회사가 시간이 11조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10시간 중에 9시간을 돈 버는 걸 썼으면 1시간을 좋은 일을 하자. 근데 이번 기회에 한 역으로 바꿔서 9시간을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어차피 코로나 때 일이 없는데 라고 해서 저는 바로 이 창포복지관의 김병훈 관장님과 그리고 여기에 다니시는 기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놀라웠었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가고 싶어 하신데 놀랍게도 정말 비즈니스의 빚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다 망할 텐데 밖에 없는 아이템들인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심지어 제가 현대 H1드림에서 자동차 그냥 주는 게 있어요. 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최종 파이널까지 2팀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보다 더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세요. 뭐하러 간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7년 동안 임대료가 적자예요.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코가 석자고 차가 거의 퍼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더니 저희보다는 앞에 있는 그 분들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1.2대 1이었거든요. 즉 12명 중에 10명이 붙는데 그 2명 떨어진 게 우리 팀들이에요. 우리 팀들. 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데 안 되니까 제가 컨설팅 해야겠다 라고 해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컨설팅을 했었던 기업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쁨의 재단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계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대기업과 하는 과업들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오늘 오면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일을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해요. 앞서서 배워서 남 주려면
200%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10시간이 저희 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매출이 줄지가 않고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받을 수 없는데 돈을 받았는데 저희가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물을 잘 팠어요. 여기서 수익이 100% 나오고 있어요. 안전한 수익원이에요. 이거 우물을 잘 파놨더니 이 우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영상 광고 기획을 꽤 오랫동안 했고 구미 전국체전 광고 기획자도 하고 스트라트 광고도 계속 찍고 대기업 광고도 찍고 있었어요. 기획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그 사진관 하셨던 분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거절하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사업도 있어야 했더니 그것도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했더니 자기는 니트 청년 혹은 자기와 같은 청년들을 고용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번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랑 같이 배워서 남 주는 걸로 돈 버는 걸 알려줄 테니까 해보자 해서 교육을 들어갔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복지관이 어느 순간 바로 문을 쫙 닫았어요. 정부에서 닫으라고 해서. 근데 실버계층이나 노인분들이나 유치원생들은 다 온라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온라인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만나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도 있는가 봤더니 없는 거예요. 자립교육을 하기 위해선 천천히 반복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도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 교회로 다니고 있는 최건욱 대표님한테 이 사업 해볼래 했더니 이거 하겠대요. 이건 돈도 안 되는 건데 시간당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자동차 주는 것도 거절, 5천만 원 주는 것도 거절, 1억짜리 프로젝트도 거절 이유가 이거 하면 취약계층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시면서 전략을 알려줘야겠다 얘기했고 저랑 같이 장장 250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250시간 하루에 3시간씩 주 3번 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교육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 나는 꿈을 꿉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내가 담은 이 풍경이 당신에게 닿기를. 당신도 장애 없이 꿈을 꾸기를. 할 수 있어! 이게 발달장애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거거든요. 스크립트도 짜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우리 좋은 일 했다예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는 전략을 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을 만들고 안정화하고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경우에는 한 번 좋은 거 마침표 끝내놓으면 더 이상 할 기력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한없이 우리가 내 돈 들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육거리에 한수푸드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농아인분들 8명, 10명을 고용해서 했었던 식당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판까지 적자였고 2019년도에 제가 거기에 방문하게 됐었던 것도 이 기쁨의 재단과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 하다가 좋은 일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갈비탕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한수 마디약인데 농아인인지 저는 몰랐었죠. 그리고 컵에 봤더니 고춧가루가 막 있어요. 컵에 물을 냈더니 거품이 막 생겨요. 잘 될까요? 망할까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거기에 책임이사로 들어가서 이름부터 바꿨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 수아식당. 이름 바꾸니까 전국에서 지원해주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농아인들이 중심을 하는 데가 뉴욕에 하나 있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포항 6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난달까지 해서 공중파 17번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에 알아주는 곳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영상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했냐면 바로 최건욱 대표가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였죠? 너도 할 수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모든 축제가 다 멈췄는데 포항 아트 페스티벌 이곳에서 광고 여기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을 이 팀들이 따오는 게 어떨까 해서 넣어봤어요.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이 이 팀이 있어요. 이때 당시 연예인도 있었고 300만 구독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 꿈은 여행 크리에이터. 스틸아트 작품과 따뜻한 철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은 포항. 철과 예술이 만나는 곳. 여기는 포항입니다. 2020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이 진욱 씨가 발달장애인인데요. 대부분 발달장애인 광고 찍으면 우스갯스럽게 나오거나 동정심 있게 나오거나 약간 불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고 모델 되면 그렇게 나오고 싶어요? 가장 좋은 옷 입지 않을까요? 가장 멋있게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찍어놨더니 이 진욱 씨가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하이마트에 자기가 갔는데 그 대형 TV에 자기가 나온더래요. 그리고 종업원이 사인해달라 했대요. 그리고 엄마는 TV를 보는데 MBC에서 자기 광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사실 이런 거 방송하는 거 다 거절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있으면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희가 우물을 팠죠. 우물을 팠는데 이때 당시에 배려풀이라고 해서 이 발달장애인과 통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특강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 친구들만 데리고 오면 강의료가 상당히 많이 주고 모두 하겠다고. 여기에서 제가 이걸 오케이 하는 순간 이분들의 이미지를 제가 깎아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직접 강의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 제가 뼈가 안 아팠을까요? 그 제시한 금액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걸로 특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다면 뭘로 했냐면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고 지금도 크리에이터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유튜브 시작할 예정이에요.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누가 했냐면 최건욱 대표가 계속 교육했고 아까 그 스틸아트 페스티벌 광고 원래 저희 회사 거였거든요. 광고 수익 계약을 전부 다 최건욱 대표한테 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최건욱 대표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를 했고 저희는 이제 광고 사업 아예 안 해요. 오면 다 최건욱 대표님.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우물 파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물을 팠는데 제가 이걸 계속 갖고 있는데 아마 썩었을 것 같아요. 그 우물이. 근데 그 최건욱 대표님 이걸 통해서 창출했죠. 임대료를 다 해결했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이 7명을 고용을 했고 그중에 4명이 니트 청년입니다. 그 니트 청년은 기쁨의 교회에서 육성했던 그 청년들 다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포스코 광고를 찍고 있고 대기업 광고를 찍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생활 속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대표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제서야 왜 뱀처럼 지혜롭게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기도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 해서 지금 다시 도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마지막으로 송현생각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송현생각이라고 한 책인데요. 이건 발달장애인이 최초로 동화책을 그 에세이를 썼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글을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 송현이라는 분이 그 발달장애인 분이신데 글만 잘 써요. 그리고 뇌전증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면 픽픽 쓰러지시거든요. 나사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20일 일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취업이 아니라 인턴십 개념이어서 20만 원 받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잘려나갔어요. 쓰러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건데 그 글 쓰는 역할로 밥 먹고 살게 하고 싶다라는 기업이 생겼어요. 이음발달지원센터라는 곳이고요. 근데 거기가 글을 써본 적이 없고 출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오로지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걸 누가 도왔냐면 기쁨의 교회에 있는 김수홍 하영인 출판사에서 책 만든 노하우를 다 알려줬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미용사 분이신데 나는 20년 동안 미용사가 돈 받는 거 몰랐다. 왜 돈을 받지? 이제서야 난 엄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겠다. 머리 이상하다고 불평만 했는데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글을 진짜 잘 쓰거든요. 왜 잘 쓰는가 봤더니 매일매일 백설공주를 읽고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 기승전결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책을 잘 쓸 수 있도록 했었던 거는 출판사 나오기까지 했었던 거, 우물 파는 능력을 알려줬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금을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12월 달에 임금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 박수 쳤죠. 돈 받을 땐 좋아요. 저도. 생각지 않은 돈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지 않은 수익이 있어서 곳간에 창고가 있어요. 돈이 있어서 이 정도면 내년에 우리 월급 주는 거 괜찮겠다 했었을 그때 이분이 연락이 와요. 대표님 다음 달에 월급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기다려보세요. 하고 제 마음이 울려요. 이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구나. 그래서 계좌 불러주세요. 보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0개의 기업들을 저희가 육성해 왔습니다. 육성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간 이 10개의 기업들, 그리스도의 기업들을 육성했었던 이런 훈련들이 언젠간 이걸 모티브로 해서 포항에 이런 기관들을 훈련하는 집단들이 모일 그때에 있으면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겠구나. 2019년부터 지금까지 했고 저희 패밀리로 돼서 킹덤 빈스 패밀리라고 하죠. 한 15개 기업이 뭉쳐져 있어요. 그중에 비기독교, 기독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해서 본인들이 더 나서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2 마운틴즈라는 부분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조이풀 빌리지였고 기쁨의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뭐였냐면요. 기독교적으로 성공, 창업, 그리고 육성, 지켜나갈 수 있는 순수한 사람들은 우리 포항 한동대학교도 있고 기쁨의 재단도 많다. 근데 여기에 전략과 모사,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가 이 12 마운틴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성 목사님이 직접 그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제가 하는 거 다 쫓아다니시면서 새벽기도 갔다가 집회 갔다가 자기 한번 보고 와서 또 배우시고 녹화 뜨고 전부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었던 게 이겁니다. 기쁨의 재단에서 부르는 일이라면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달려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그래서 일정을 다 조정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너무 기뻤던 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두 곳이 기쁨의 재단과 한동대학교였고 우리 총장님과도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지난달에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총장님 저 불러만 주시면 기업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성 목사님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우물 파는 능력 이걸 충분히 12 마운틴에서 알려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져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감사드립니다.